자, 오늘 하는 것도 어떻게 가는지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거나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게 제목은 이제 예를 들면 텍스트북이 있다고 하면 텍스트북을 내가 잘 만들었다고 하면 챕터가 바뀌는 거야. 뭔가 하면 자기장 내의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자기적인 힘하고 그거에 의해서 작용하는 회전력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이거를 자기장 내의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하고 회전력에 관련되는 건데, 이제 이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자기장의 응용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자성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련되는 거예요. 자성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아직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기장의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여기서 강조가 조금 다르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장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자기장의 영향을 가하는 이라고 할까, 주는 재료가 자성체요. 마그네틱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려고 그러면 요 앞에 얘기들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걸 구별해서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를 구별을 여러분들한테 그림 가지고 해줄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자기장을 배우면서 뭘 했냐면 이제 칼라를 써서 노트에 없어요. 노트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기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웠는데 시작하면서 자기장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입체가 있으면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로 많이 썼듯이 빨간색은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전류 도선에 관련되는 걸 주로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자기장에 근원전류 도선이 있어서 ISDLS라고 얘기하는 근원전류 도선이 있었어요. 그죠? 근원전류 도선. 여러분들은 나하고 똑같이 써놓고 잘했군, 쓸 거 다 썼군이 아니고 내가 말로 하는 것들, 그림에 표시 안 된 것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근원전류도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근원전류도선이라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원전류도선이라 하면 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전류도선인데, 근원전류도선은 뭐의 근원전류도선인가 하면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기장 형성의 근원전류도선인 거예요. 그죠? 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시험전류 도선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폐경로 형태가 되어 있든지 얘도 폐경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ITDLT라고 했어서 전류 도선의 길이도 중요하고 전류의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그죠? 전류 도선의 방향도, 전류 거르는 방향도, 그게 자기력을 작용하는 방향을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ITDLT가 있는데, 여기 자기장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했냐면 얘하고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장에서 얘네들이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이 뭔가 하면 밀든지 땡기든지 하는 힘이더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력이 인력이나 당기는 힘이나 또는 청력 또는 반발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로 작용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조그마한 조각을, 여기 한 조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 조그마한 조각을 얘기하면 실제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밀어내든지 이렇게 당기든지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밀어내든지 당기든지 하는 힘. 그런데 그걸 나타내다 보니까 늘 어떤 형태든지 이게 선이니까 선 두 개가 이루는 것은 면이라서 이 방향을 어느 경우에도 다 나타내도록 하다 보니까 이때 요 조각에 작용하는
df 벡터가 그죠? 뭐였냐면 IT DLT 벡터에다가 크로스하기를 IS DLS 벡터 크로스 AR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다? 4파이 R 제곱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고 여기 앞에 재료가 매질이 어떤 매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뮤를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하면 늘 되더라.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최종적으로는 얘가 뭐다? 인력이나 반발력이라 그죠? 그럼 인력이나 반발력이라 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요 벡터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 힘의 크기 DDF라는 힘의 크기에다 뭐 만들어주면 되는가 하면 방향 A 힘의 방향 AF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 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얘기인가 하면 요 힘의 방향이 땡기든지 밀든지라는 거예요. 그죠? 땡기든지 밀든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지금까지 여태껏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험 전류 도선이 있는 데서 근원 전류 도선이 있는 데서 시험 전류 도선으로 향하는 벡터를 R 벡터라고 얘기하면 요 R 벡터하고 나라는 방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거리까지 있는 거니까 방향만 찾아오면 요 AF가 뭐라는 뜻인가 하면 A의 R이라는 벡터 요렇게 가는 단위 벡터 AR이라고 하면 요거에 밀어내든지 땡기든지란 말이에요. 얘 밀어내면 요 앞에 값이 요 DF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인 거예요? 양의 값. 만약에 이게 음의 값이면 어떻게 된다? 당기는 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 다루다 보니까 복잡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뭘 했냐면 이 중에서 이제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장인데 뭐만 늘 분리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왔냐면 암페어 법칙도 마찬가지고 뭐 저 판으로 전류판으로 돼 있을 때 무한 전류 도선으로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쭉 해온 게 뭐냐면 자기장인데 주로 요 오른쪽 항 요거만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 항을 요 밑에 내려오면 얘를 뮤의 IT DLT 벡터라고 하고 크로스하기를 요 뒤에 항을 DH 벡터라고 해서 그걸 뭐냐면 자개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자개강도. 그죠? 자개강도. 그런데 자개강도가 전체니까 만약에 이 근원전류도선 전체가 미치는 힘을 따지려면 요 DDF를 적분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 벡터는 DDF 벡터를 적분 2번 하는데 한 번은 근원전류도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전체를 다 반영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시험전류도선에 의한 걸 다 반영해야 되는데 이까지 끝까지 가는 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가 어느 항으로 했냐면 요걸 조금 변형하면 이제 요걸 한 단계 내려오면 DF라는 것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시험전류도선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에 조금 더 갈게요. 요걸 잠시 밀어놓고 여기 DF 벡터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미리 적분하기를 근원전류도선에 대해서는 다 합쳐놓은 거야. 이 도선에 여기 이 도선 전체가 여기 미치는 것, 요 조각에 미치는 것은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요렇게 하는 건 뭐야? 여기 미치는 이 전체가 여기 미치는 힘, 이 전체에 미치는 거 다 합쳐준다는 과정인데 그 전의 과정으로 근원전류 도선 조각에 대한 것만을 쭉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뭔가 하면 요게 DF인데 DF 벡터인데 요 DF 벡터는 어떤가 하면 다시 요 DDF DDF는 이렇게 되는데 DDF는 조금 다르게 나타내면 DDF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올게. DF 벡터는 근원전류에 대해서 다 적분한다는 얘기는 뮤의 IT DLT는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고 어떻게 했냐면 요 뒤에 항에 있는 DH 벡터 이렇게 있는
DH 벡터를 근원전류 도선에 대해서 전부 다 합쳐준 요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요걸 뭐라고 정했냐면 여기다가 근원전류 도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강도를 관측점에서 전부 다 합쳐진 거 뭐에 대해서 근원전류 이쪽 영역이 여기에 미치는 영역은 전부 합친 요거를 뭐라고 정했냐면 H 벡터라고 얘기해서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자기 강도야. 지금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만 정리를 해주면서도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수식의 나열이라서 저거 복잡한 거야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리해서 가르쳐 주려고 구별해 주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뭘 했냐면 요거 구하는 일을 했어요. 요거 구하는 일을.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DH 벡터라는 녀석이 R 벡터가 4파이 R 제곱분의 IS DLS 벡터 크로스 A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H 벡터 이꼴 DH 벡터의 R 벡터 프라임을 이렇게 근원전류도에서는 다 적분하는 일을 처음에 하면서 내가 뭐랬냐면 이 과정은 처음에 우리가 비오사바리 법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거쳐가야 되지만 복잡하다. 근데 나중에 쉬운 방법을 택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넘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요 H 벡터는 뭔가 하면 전류도선 조각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요게 근원 전류도선 조각이 있다. 그죠?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뭐다? 요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DH 벡터는 요 식의 의미가 요게 DLS에다가 요게 IS DLS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게 관측점에서 이렇게 따지면 얘는 어떤 자기장을 만드는 거다? 여기다 여기를 회전성 자기 강도를 만드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오다가 여기로 연결됐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뭐를 했냐면 자기장에서 요거를 주로 하는 걸 했어. 그런데 회전성 자기 강도는 뭐가 만드는 거인가 하면 여기 컬러가 위에가 너무 컬러가 많이 써 있어서 요거는 순전히 근원 전류 도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했어요. 근원 전류 도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했어요. 염두에 두고. 근데 근원 전류 도선은 어떻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 방향의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지나갔다고 중간고사 때까지 배운 걸 버리면 안 되고 그거 쭉 잡고 와줘야 돼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뒤에까지 쭉 가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원전류도선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1번의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접근하기가 너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대칭구조에서 요거 회전성 자기강도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벡터에서 회전량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회전량 벡터라는 개념을 찾아서 회전량 벡터에 관한 정리.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스톡스의 정리예요. 그죠? 스톡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새로 간략하게 만드는 관계식이 뭔가 하면 암페어 법칙이었어요. 그죠? 암페어의 법칙.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임의의 자기장 내에서 폐경로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폐경로를 선택해서 H 벡터를 그 폐경로를 따라가면서 폐경로의 접선 방향 성분을 다 위치마다 따라가면서 쭉 뽑아내서 다 합쳐주면 걔가 뭐가 된다? 폐경로 내에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전류 총 내부에 있는 전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뭐다? 암페어 법칙을 수식으로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수식을 썼는데 요거는 어떤 용도로 썼다? 어떤 용도로?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근원전류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H 벡터를 구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게 암페어 법칙이란 말이에요. 암페어 법칙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암페어 법칙을 수식으로 쓰는 게 이게 암페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쓰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칭구조에서 자기장을 계산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계산하면 뭐도 계산할 수 있어요. B 벡터 자속 밀도도 계산할 수 있고 또 뭐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 자기장 내에서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힘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게 자기장 해석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했어요. 그 대신에 요것도 한번 할까? 요거는 미분 형태로 적분 형태로 쓴 건데 이 회전량 벡터에 관한 정리를 쓰니까 얘는 어떻게 됐다? 헐의 H 벡터의 회전량을 찾아오면 걔는 뭐다? 그 내부에 있는 자기장의 근원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요거는 요거를 암페어 법칙을 미분형으로 바꾼 거예요. 뭐를 써서? 스토크스의 벡터 회전량 벡터에 관한 정리를 써서 바꾼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건 나중에 무슨 식으로 무슨 식을 구성하는 하나다? 맥스웰 이퀘이션을 구성하는 하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A에서 자기장 전반에 대해서 시작했다면 B번은 주로 뭘 했냐면 B번은 뭐 했다고요? 여기 자기강도를 구하는 일을 했어요. H 벡터를 구하는 일. 지금까지는 뭘 이용해서 비오사바리 법칙 기반한 요걸 쓰든지 또는 여기 암페어 법칙을 쓰든지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요걸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비교하면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P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했냐면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는데 이쪽 녹색은 생략해 놓은 거예요. 주로 뭘 봤냐면 이렇게 있어서 얘가 ISDLS가 이렇게 있는 데서 여기에 H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하는 일만 했어요. 이게 뭐다? 지금 B번 얘기한 거예요. 구별되죠? 이거하고 이거 구별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뭐는 내가 지금 저기 신경 안 써서 관측점이라는 것만 설정하고 시험 전류 도선이 어떤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는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순전히 뭐의 영향만 반영한 게 요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원 전류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성 자기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들어가는 여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기를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쪼개서 이런 일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짐작컨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별해 놓은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하면 아마도 이제 이쪽만 뭐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뭔가 하면 이쪽은 녹색은 없고 빨간색이 만드는 일을 했는데 C번은 뭐 할 거예요? C번은 이 녹색은 있는데 빨간 거는 있다고 가정한 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C번은 자, 요거 내가 살짝 비켜서 녹화를 여러분들 활용하든지 하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 놔두고 요거 지울게요. 요거 구별됐죠? 그죠? C번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는 게 더 쉬워. C번은 뭔가 하면 C번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G축이 있어요. 이 C번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C번은 어떤가 하면 여기에 시험 전류 도서는 이렇게 있어요. IT, DLT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런데 요거 말고 뭐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알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이 근원 전류 도선이 어딘가 이미 있었는데 얘가 이 공간에 H 벡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든지 어떤 거든지 뭔지 모르지만 얘가 이미 H 벡터를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C번은 뭔가 하면 H 벡터는 기본이에요. 주어진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 내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쓰면 이미 주어진 또는 이미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같은 거예요. 내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요 녀석이 녹색 녀석이 받는 영향을 찾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기에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자기력
이 중심인데 자기력도 중요한데 더 이제 자성체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험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회전력. 회전력이야. 회전력. 요거는 자기력은 force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F라고 우리가 앞쪽에서 쭉 얘기했던 그거고요. 회전력은 torque예요, torque. 얘는 T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torque.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요거 구별됐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H벡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한테? H벡터를 모든 공간에서 크기도 균일하고 방향도 일정하게 되는 방향이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중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중간고사의 문제가 복수로 나왔죠. 그 문제, 그죠? 어느 지점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전류판 만들면 되죠. 그죠? 또 그것도 있고 솔레노이드 코일 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단면으로 돼 있는 권선 내부에서는 또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무한 전류판 같은 큰 거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무한 전류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죠? 큰 전류판인데 전류판에 아주 가까운 공간 어떤 지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자, 일단 이제 구별은 됐으니까 HR은 주어져 있어요. HR은 일정하든지 크기가 어떻든지 방향까지도 주어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 시험 전류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이제 막 가는 중에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응용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챕터가 바뀌면 늘 여러분들한테 전체 그림을 그려주느라고 시간이 좀 써요. 오늘도 그런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또 그런 구별을 하는 일을 아직 진행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요 구별은 중요해요. 이제 막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막 나무 보고 이파리 보고 막 얘가 잎이 뭐 노랗다 어느 이파리는 단풍도 들고 막 이런 산 전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속 들어가는 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산도 볼 줄 알고 속에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볼 줄 알고 그 속에 아주 더 자세하게도 볼 줄 알고 자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것들로 또 다시 들어가는데 역시 전체 그림 그리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다 얘기하기를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한 번 더 쓸게요. 여기 X축, Y축, G축인데 좀 전에 뭐랬냐면 어디엔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제 H벡터를 얘가 만들어 놨어요. 형성하고 있어. 그죠? 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IT, DLT라고 얘기하는 시험 전류 도선이 있어. 시험 전류 도선. 시험 전류 도선. 근데 이제 이거를 영역을 우리가 펴야 돼. 여지껏까지는 시험 전류 도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류라는 게 뭔가 하면 전류는 전하의 이동인 거예요. 전하의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우리는 지금 어떤 거 하면 선을 통해서 우리 회로 이런 여러분들 또는 기초전자 실험 배울 때 뭐 전류 흐르는 건 전부 도선 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가지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와이어 가지고. 와이어 말고도 판으로 흐르는 전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는 입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되어 있는가 하면 전화 한 덩어리가 뱅뱅뱅뱅 돌아도 전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전류라는 또는 전류 도선 조각이라고 얘기한 여기 ITDLT가 전류 도선 조각이라는 의미로 이제 했는데 전류 도선 조각이라는 거를 확장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부터.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전류 도선 조각이 어떻게 관련되냐면 DH 이렇게 할까? 이렇게 돼 있었지. DF 벡터의 관측점에서 DF 벡터는 여기에 H 벡터 지금 주어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빨갛게 써놓을까요? 여기에
H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서 뭘 곱하면 되는 거다? 여기다가 벡터 프로덕트 하기를 그죠? IT 녹색으로 할까? 요거는 아직까지 IT DLT 벡터인데 앞에 또 뭐가 붙어줘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자성계수가 붙어줘야 되고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걸 조금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ITD 이것도 컬러 그대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ITDLT 내가 ITDLT라 그러지만 얘는 뭐예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시험 전류 도선 조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각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여기를 뮤하고 H하고 곱하면 뭐예요? B 벡터잖아요. 자성 밀도 벡터잖아요. 그죠? 여기다 그냥 P 벡터라고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요 H 벡터는 우리가 자기장에 전달되는 매질에 무관한 물리량이에요. 매질에 무관한 물리량. 그런데 요 P 벡터는 매질에 따라서 매질에 의존하는 물리량이에요. 그걸 하려고 아까 자성체를 이번에 다루겠다 한 거예요. 요거 참고로 미리 메모해 놨어요. 그럼 이거는 B 벡터는 뭐예요, 사실은? B 벡터는 지금 H 벡터에다가 매질에 무관한 H 벡터에다 뭐 곱한 거예요? 자성계수 뮤를 이렇게 곱한 게 자속 밀도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H 벡터는 뭐야? H 벡터는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많고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시험 전류 도선 조각이라고 얘기한 ITDLT의 ITDLT는요. DLT는 단위가 뭔가 하면 얘는 암페어고 그죠? 요거 곱하면 뭐예요? L은 단위가 뭐예요? 길이니까 메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암페어 곱하기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 이런 물리량이에요. 근데 전류는 어떤 거 있다 그랬다? 이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도선 전류가 흐를 때는 이렇게 하고요. 요거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지도록 도선이 아니고 면전류일 때는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면전류일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단위는 똑같은 암페어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면전류 가지고 뭔가 계산할 때 우리 하는 듯이 K 벡터에다 이거는 그냥 까만 걸로 쓸게요. K 벡터에다가 전류 밀도 벡터에다가 DS를 곱하면 똑같은 암페어미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여기다 얘기하면 K 벡터는 뭔가 하면 면전류 이거 K 벡터는 암페어 퍼 메타에 해당하는 건데 면의 전류가 흐를 때 면의 전류 밀도예요. 면 전류 밀도예요. 이제 요거는 혹이라도 그런데 나중에 혼동할 수 있는 게 얘가 암페어 퍼 메타인데 왜 면전류 밀도예요? 선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요건 의미가 뭔가 하면 면의 형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요 조각의 크기가 여기가 지금 이 방향으로 K 벡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암페어 퍼 메타로 그죠? 그럼 여기서 KDS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전류가 가는 요 면의 요 조각의 면적이 DS예요. DS. 그럼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이렇게 여기 속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죠? 그럼 요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요 KDS예요. 요 선전류는 뭐였어요? ITDS. 요건 면적이에요. 요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 조그마한 요 조각이 ITDS 암페어 메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류는 요 면적이 DS이고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밀도 K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총 전류 양을 뭐 하면 돼요? K에다가 요 면적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DS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요건 지금 면전류 했다 그죠? 이제 입체로 돼 있는 전류가 있어요. 입체 전류, 입체 형태의 전류. 그러니까 체적 전류라고 그래도 되는데 입체가 조금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쓰면은 체적 전류, 체적의 형태, 볼륨이 있어. 볼륨이. 그럼 그때는 이제 볼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류가 이런 입체로 되어 있는 여기를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류가 토탈이 일로 가는 게 I인데 요 면을 가지고 나누면은 요 지나가는 면 전류 밀도가 J 벡터예요. J가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입체로 되어 있는 전류 도선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 단면 전류 밀도라 그래서 얘는 최적 전류 밀도라 그래. 최적 전류 밀도. 이것도 구별하기를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면요. 그 면전류 밀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흐르는 거는 입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단면을 지나가는 그 입체로 되어 있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전류 밀도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J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가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암페어 메타가 나오려면 뭐가 곱해져야 돼요? 최적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방향이 있는 J에다가 J 벡터에다 dV를 곱하면 V는 볼륨, 조만한 볼륨이에요. 그럼 여기다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에 조만한 조각이 이렇게 된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 조각의 일부를 입체로 자른 거예요. 그런데 요 입체로 잘랐는데 입체의 최적이 dV 메타의 3승이에요. 이거는 ds는 여기 뭐예요? 메타의 제곱에 대한 면적이에요. dV는 요 입체의 최적이에요. 조만한 최적. 여기를 뭐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 전류가 이렇게 입체를 통해서 J 암페어 퍼 메타의 제곱이 흐르고 있어서 요 덩어리를 나타내는 게 지금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으로 굵기가 없는 선으로 흐르는 경우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ITDLT로 나타내고 면전류가 흐를 때는 KDS로 나타내고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 데는 JDV로 나타내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산한 요거 대신에 요걸 대체해서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ITDLT 대신에 요걸 바꾸고 요거.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전류는 뭔가 하면 자,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다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먼저 지울게요. 뭐 더 있는가 하면 전하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도선을 타지 않고 그냥 지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얘기한 1, 2, 3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 거를 하나 더 하면 여기다 하면 이동하는 전하. 이동 전하도 전류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동 전하는 전하량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돼요. Q 쿨롱 또는 테스트 차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험 전류 전기장 자기장 영향을 받는 전하니까 QT라고 하면 QT의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V 메타 퍼 세크의 속도로 이동 또는 운동하는 경우도 전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V는 메타 퍼 세크고 Q는 쿨롱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하고 똑같은 단위로 한 덩어리가 되냐면 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 Q를 띈 전하가 여기로 V 메타 퍼 세크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QT의 쿨롱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얘는 마치 QT 곱하기 V 벡터를 하면 요거하고 대응되는 그런 물리량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쿨롱이라 그랬고 얘는 메타 퍼 세크인데 쿨롱 퍼 세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잖아. 그죠? 암페어 메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비록 우리가 DF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ITDLT 대신에 KDS가 들어올 수도 있고 JDV가 들어올 수도 있고
Q 곱하기 V가 들어올 수도 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요거를 따로 놓고 뮤를 곱하는 일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뮤의 단위는 뮤는 자성계수인데 자성계수 우리가 아직까지 자성체까지 반영한 건 안 하지만 자성계수는 단위가 헬리퍼메타예요. 헬리퍼메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뮤 곱하기 뮤에다가 ITDLT를 곱하면 이 단위는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암페어 메타였고 그죠? 메타였고 곱하기를 뮤가 무슨 단위야? 헬리퍼 메타가 되는 거니까 날리면 얘는 헬리 곱하기 암페어가 되는 이런 단위잖아요. 그죠? 하하하가 아니고 헬리 암페어 이거죠? 요 헬리 암페어는 여러분들이 뭐같이 생각해도 좋은가 하면 얘는 단위가 헬리 암페어를 웨버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웨버라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요 뮤 IT DLT를 곱한 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길 얘는 요거이기도 하고 요거이기도 하고 QV이기도 한데 그죠?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마치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좋은가 하면 마치 마그네틱 차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그네틱 차지. 그러니까 마치 자하 또는 영어로 굳이 쓰면은 마그네틱 차지라고 이해하면 일이 쉬워져요.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시키면 되는가 하면 전기장에서 전화가 있었어요. 전기장에서 전기장을 만들고 영향을 미치는 전기장에서 전하가 있었는데 전하는 우리가 기호를 뭐로 나타냈어요? 여기 썼듯이 Q라는 기호를 썼는데 Q라는 기호는 단위가 쿨롱이에요. 쿨롱. 그런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쿨롱은 어떤 뜻인가 하면 페럿하고 볼트를 곱한 단위예요. 볼트하고 곱한 단위. 그러면 우리가 전기장에서 뭐 했냐면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있어서 여기 어디엔가 Q가 있으면 여기에 E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조금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건 전기장인데 요 왼쪽은 전기장인데 자기장 쪽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중에서 이 조그마한 조각을 잘라내면 얘가 마치 Q 마그네틱 같이 보이는 거야. Q 마그네틱. 그런데 여기다 굳이 따지면 정기적으로 우리 정기적인 현상을 다루는 전하는 스칼라 물리량인데 자기장에서 다루는 이 Q 마그네틱은 벡터 물리량 같이 이해하면 얘가 여기에 H 벡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 덩어리를 하나로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요거만 하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요 얘기를 조금 바꾸면 내가 지금 여기 자하라는 거 자기적인 입자라는 뜻이야. 자기적 입자. 여기는 전하는 전기적 입자 이렇게 대응시키면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갖고 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면 DF 벡터는 Q 마그네틱에 해당하는 것을 크로스 H 벡터 R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1대1로 딱딱딱딱 만들어 가는 거에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요 DF에 관련되는 얘기를 적용해서 하는데 DF에 관련되는 ITDLT가 됐던 자하로 지금 마그네틱 차지로 내가 매핑한 거를 했던 간에 뮤 ITDLT 다룰 때는 요것 대신에 요걸 넣든 또 요걸 넣든 아무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해당하는 걸 바꿔서 쓰면 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놔두면 요거는 뭔지 얘기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주제를 제시해주고
어떤 차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잠시 또 내가 비켜서 녹화 쓸 수 있게 하고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기장의 응용을 한다 그랬거죠. 자기장의 응용을 한다 그랬고 아까 했던 걸 여기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자성체에 대해서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성체. 자, 이 두 개를 하는데 먼저 자기장의 응용 부분은 자기장의 응용은 뭔가 하면 응용의 예가 요게 1번이 뭔가 하면 자기장 응용 예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장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어려운 과목을 막 배워서 어렵다 하는 경험을 해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이걸 이용해서 좋은 제품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실생활에 편리하게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기장 응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내용을 어디인가 가서 써야 돼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입자가속기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입자가속기. 포항공대에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 밑을 파서 땅 밑을 파서 원형으로 큰 그 원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쓰는데 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입자가속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어떤 재료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료나 자료 자연현상이나 자연현상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너무 살짝 가르쳐주고 재료의 특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입자를 에너지를 세게 에너지가 아주 높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을 쾅 치게 만들면 거기 갖고 있던 에너지가 그 대상의 물체에 부딪히면 그 에너지가 그 대상 물체로 전달되면서 그 물체가 떨어지든지 붕괴가 되든지 파괴가 돼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걸 거꾸로 추적해서 분석해서 이게 재료가 뭐고 이건 무슨 특성을 가졌고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소는 뭐가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 용도예요. 재료의 특성 분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라서 그 원리가 지금 자기장 원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하나 아직 그래도 조금 막연하죠, 그죠? 자기장.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면은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위한 집적회로 공정이나 이런 반도체 회사 가는 거나 디스플레이 회사 가는 걸 듣게 될 텐데 강의를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요거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제조 공정에 이온 주입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온 주입기. 얘는 영어로는 이온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심는 건데 임플란트 하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요게 지금 첫 번째 같은 원리인데 요 원리를 그림을 미리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여기 이온 주입기는 뭔가 하면 이거를 반도체 실리콘이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요새 내가 이제 저 학교에서 우리 입학사정관으로 서류 검토를 하든지 이러면은 학생들 자기소개서 보는데 요즘도 가서 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 이미 다 배웠다고 써있네. 그런데 들어와서는 딴 사람이 돼 있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 자기소개서에는 반도체도 이미 다 알아. 전자공학 다 알아. 뭐 파이썬 무슨 아두이노 뭐 다 해봤대요. 다 해봤대. C 프로그램 도사래요. 반도체도 다 한대 막 전공이 어떻고 양공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다 별걸 다 해놨어요. 막 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뭐 이거 배터리도 어떻고 뭐 다 한대요. 근데 학교만 들으면 전자공학부에 들으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 가지지.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뻥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런 데 가서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그 이전에 배웠던 기억을 다 지워냈든지
아니면 기억 용량이 모자라서 날아갔든지 넣느라고, 또는 저장 시간이 짧아서 리텐션 타임이 짧아서 다 날아가 버렸든지 휘발성 메모리가 됐든지 이런 거지. 그냥 우스갯소리도 들어있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리콘이라는 반도체가 있어요. 실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실리콘 반도체의 정기적인 특성을 조절하는 거는 여기다가 실리콘이 아닌 불순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전혀 불순하지 않은데 불순물을 주입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인 특성이 이제 전압하고 전류의 상관관계가 원래는 불순물 주입 안 하면 전류가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데 이온 주입기를 가지고 불순물을 주입하면 전류가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온 주입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N형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P형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N형 반도체도 전기가 잘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덜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장비 원리예요. 여러분들 중에 취직해서 이온 앰플랜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불순물 주입하는 공정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이 장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제 핵심 잡아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우는 것보다 비교해서 배우는 거.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 사람 비교하면 여러분들 내능력 있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가진 고유한 뭐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사람은 다 고상하고 귀하고. 그런데 이제 뭐 학습을 할 때는 이쪽이 어땠더라 하고 비교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요 경우는 어떤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얘가 얘기하는 건 말로 옮길 준비나 기호로 옮길 준비 한번 해보세요. 이게 X축이에요.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Z축 방향으로 E베타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 있어요. 전기장. 그러면서 이거하고 나란하게 H베타가 이렇게 있어요. H베타가 이렇게 있어. E베타하고 H베타가. 근데 얘도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얘도 일정한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E베타하고 H베타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구조는 평행한 형태로 가해지는 거예요. E베타하고 H베타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주입하는가 하면 E베타하고 H베타의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또는 E베타가 하고 H베타가 가는 그의 수직인 면에 평행하게 이 E베타, H베타가 지나가는 벡터의 수직인 면은 어떤 면이에요, 여러분들? Z축의 수직인 면이 무슨 면이에요? XY 평면이죠. 그죠? 이제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호를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하를 띤 입자를 여기서부터 내가 원점에서 넣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Q의 전하량을 띤 녀석을 V0, 초기 속도 V0, 메타 퍼 세커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중력 이런 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X와 요거는 X 이렇게 V0의 값을 하는데 XY 평면에 평행하게 입사라 그래도 좋고 주입하는 경우. 그러면 XY 평면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 전기장 자기장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면 뭔가면 E 벡터와 H 벡터의 어떻게 해요? E 벡터 H 벡터의 수직으로 주입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전할 띤 입자 여기서 딱 주입하면 얘가 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정한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쫙 달려가는 거야. 그동안의 에너지를 이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그러면 이게 가속해서 달려가는 길이 길면 길수록 얻은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기에서 가속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튕겨 나가는 거지.
그러면 분석을 어떤 재료도 분석하려고 그러면 튕겨나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튕겨나갈 때 가속해서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커야 되는 거니까 커려면 어떻게 돼요? 가속하는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속하는 거리를 멀리 하려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멍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 원으로 돌돌 많은 일을 하든지 원 하나를 하든지 이러면은 최소한 지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배만큼, 그죠? 지름의 파이배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지름 한 지름에 해당하는 3.8 곱하기 2파이 r이니까, 그죠? 원주가 그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면 힘들어. 원이 제일 쉬워. 이거 가지고 조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장의 응용분. 오늘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 전체 구조를 다듬고 뭘 하는 건지가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E 벡터하고 H 벡터는 평행한 거야. 이 나란히 이렇게 긋다는 얘기는 평행한 거예요. 그 대신에 V 벡터하고 E 벡터는 수직이야, 그죠? 그럼 무슨 얘기하면 E 벡터하고 H 벡터를 곱하면 0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0이 아니고 라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E 벡터, H 벡터하고 뭐는 수직이에요? 여기 주입한 이동속도 V는 수직이니까 E 벡터에다 도트 프로덕트 하기를 V0 벡터는 뭐란 말이에요? 수직이라는 얘기는 도트 프로덕트면 얼마 나와? 0, 그죠? 그 다음에 또 H 벡터에 대해서도 V0를 곱하면 도트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0. 얘는 의미가 뭐란 말이에요? 수직이라는 뜻인 거고 얘네들 둘은 뭐라는 뜻이에요? 평행한 성분이 있다 또는 평행한 것만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가속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우는 중에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응용이 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면접 가면 그래 이제 요걸 나타내는 식을 여기 입자가속기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요 1번 응용은 여기서 어떤 용어가 나올 건가 하면 로렌츠 포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나올 거야. 로렌츠 힘이라는 거. 그 로렌츠 포스 이퀘이션이 뭐야?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나 전자기학을 배운 사람들은 수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디에 쓰여서 이 일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배워가는 거. 우리는 가서 로렌츠 포스 이퀘이션 얘기하면 로렌츠 포스 이퀘이션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얘가요.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나 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입자가속기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입자가속기가 있는지가 그날의 국력이기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제조 공정에서 반드시 이온 주입기가 쓰이는데 그 동작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E 벡터를 어떻게 크게 하고 H 벡터를 어떻게 크게 하는가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세 번의 용어를 아직 안 했으니까. 또 하나 더. 이제 또 하나 더는 어떤가 하면 요 그림을 가지고 먼저 비교해 줄게요. 그림을 가지고 비교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반도체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재료라고 안 그래도 좋아. 반도체라고 너무 편향될까 봐 재료가 있어. 전자 재료가 있어요. 전자 재료가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뭐였냐면 E 벡터하고 H 벡터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평행한 방향이었다, 그죠? 평행한 방향. 이것도 H도 H 대신에 뭘 써도 되는가 하면 자속 밀도 벡터, P 벡터 가지고 해도 얘기해도 똑같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P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Z축 방향으로 P 벡터가 있어요. 그런데 E 벡터는 어떤 방향으로 있냐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E 벡터가 있어. E 벡터가 X축 방향으로. 그럼 지금은 뭐예요? E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E 벡터하고 B 벡터 또는 H 벡터가
수직인 경우예요. 수직인 경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E 벡터하고 더트 B 벡터가 어떤 거? 0인 경우로 쓰는 경우가 많아. 물론 수직인 성분이 있으면 좋다인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전자재료 내에 이동 전하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전하가. 그러면 전기바람을 받으면 전하가 이동하겠죠. 그죠? 어떤 힘을 받아서? 정전기적인 힘을 받아서. 예를 들면 이동 전하가 로 M 쿨롱 퍼 메타의 삼성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얘가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1학기 때 거를 갖고 오기 시작했대. 여기도 1학기 거 갖고 오는 게 일부 있지. 이건 너무 쉽지. 근데 여기는 1학기 거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제 전개를 이렇게 가면 요 속에 이동 전하들이 요 전자재료 안에 있어. 전자재료 안에. 그러면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하고 가 있으면 이 전하가 이동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겨요. 전류가 이동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가 뭔가 하면 전도 전류라고 여러분들 배웠어. 전도 전류 뭐라고? J 벡터는 시그마의 일렉트릭 필드 E 이렇게 배웠어. C의 컨덕티브한 전류를.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 근데 이 전류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면 이 전하가 양의 전하든 음의 전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전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요 경우에 이렇게 이동하면은 자기장이 있어서 자기장이 힘을 만드는데 자기장이 어떤 힘을 만드는 칼날 다 써버렸네. 자, 이제 혈수를 쓸까요? 어떤 힘을 만드는가는 이렇게 이동 전하를 놔두면 요 이동 전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가 하면 이동 전하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은 우리 F가 Q, V 벡터 크로스 B 벡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E 벡터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요 F 벡터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E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루는 면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하면 E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자, 결론을 얘기했다 그죠? E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E 벡터가 X축으로 가고 있어. B 벡터는 Z축으로 가고 있어. G축으로. 그러면 힘을 받는 방향은 E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이에요. 그럼 어느 방향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답 다 할 수 있죠. 너무 지금 굉장히 풀렸나? Y방향 남았죠. 그죠? Y방향. 그러면 어디로 힘을 받는가 하면 힘을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다 그림을 요약하면 여기를 구별해서 요약하면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렇게 E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동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F의 자기장에 의한 힘이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 방향. 그러면 E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데 이게 G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받아.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전개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들랑 전개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나올까? 전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화면을 보니까 화면이 지금 반대로 돼 있어서 지금 헷갈려요. 이렇게 내가 전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머리로 자기장이 향하도록 해서 걸어가면 오른팔의 방향이 힘을 받는 방향이야. 다시 얘기할까요? 전개 방향으로 걸어가. 전개 방향으로. 그런데 걸어갈 때 자기장이 어디로 향하게 물구나무 서면 안 되고 자기장이 위로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하면 걷기가 쉽지. 물구나무 서서 가라고 내가 얘기하면 어려울 거니까. 그럼 어느 방향? 오른팔의 방향이 힘을 받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방향. 뭐에? 이동 전하가 받는 힘. 이동 전하를 받는 힘 QVB 곱하기 H 벡터, B 벡터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서 어떤가 하면 요 왼쪽 끝에 왼쪽 면에는 전하들이 옹기종기 많이 모여요.
전하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쪽은 전하의 요 반대편에는 전하의 농도가 이동 전하의 농도가 줄어들어. 그러면 요 양 끝에다가 침을 바르든지 테스트를 재서 양 끝에서 이렇게 전압을 재는 거야. 여기 전압을 재는데 그 전압을 재서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가지고 이 반도체가 N형인지 P형인지 구별하는 거야. P형인지 N형인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그게 이동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구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전기장에서 했던 대로 여기 얘가 이동도가 얼마나 큰지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형인지 P형인지 구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동전화 농도도 구할 수 있고 이동도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치예요. 요거하고 구별됐죠. 여기는 뭐예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나란한데 텅 튀겨주는 초기 속도로. 여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 이동전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전기장의 방향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동전화가.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홀 장치라 그래. 홀 장치. 그럼 이 홀 장치는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반도체 또는 전자재료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 디스플레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면접에 예상 문제일 수도 있어. 네? 전자재료 분석에도 쓰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휴대용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전자제품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갤럭시 핏이나 또는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서 고도를 재는 거나 가속도를 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그죠? 거기에 홀 센스라는 것이 있어. 요거 대문자로 써야 돼. 홀 센서. 이런 원리도 여기에 있어요. 한쪽으로 어디로 쏠리는 일이 생기든지. 그래서 요거를 홀 측정 장치 또는 홀 장치라 그러는데 그게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장, 자기장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얘기했다? 자기장의 응용에 대해서 1번하고 2번하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성체라는 거는 또 어떤가 하면 자, 요거 구별해 줬으니까 이제 요거 하고 끝낼게요. 요거 살짝 언급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결과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아주 구별이 쉽게 해놓느라고 강의한 거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한 강의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강의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자성체를 하게 될 거예요. 자성체는 아까 얘기하기를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는 이 속에 자성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유전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거랑 비교해서 유전체는 전하 쌍극자들이 집합체였어. 전하 쌍극자는 뭔가 하면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켤레로 이렇게 있는 거야. 요게 뭐다? 전하 쌍극자로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켤레로 붙어 있는 것들이 이 재를 가득 있는 거였어.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지금 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자성체는 뭐냐면 이 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궤도 전자들이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예요, 사실. 뭔가 하면 이 원운동하는 전하들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뱅뱅뱅뱅 돈다는 얘기는 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 루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뱅뱅뱅뱅 도는 이런 전류 루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랜덤하게 이렇게 있는데 요 원의 면적은 똑같아. 근데 방향이 제각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얘네들이 뭔가 하면 사실은 작은 크기의 전류 폐경로예요. 폐경로. 그럼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요건 전하쌍극자보다 음의 전하고 양의 전하의 켤레가 전하쌍극자예요. 겉보기는 중성이고. 그런데 요거는 작은 크기의 전류 경로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쌍극자라고 해요. 자기 쌍극자. 그러니까 자성체는 자기 쌍극자들의
집합체예요. 집합체. 그럼 얘는 closed current loop예요. 그래서 current loop. 그러면 뭐를 해야지 얘가 되는가 하면 이 자기쌍극자라는 녀석이 자기장이 가해지면 이렇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기장이 가해지면 B 벡터 또는 H 벡터가 가해지면 이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요걸 알아야 나중에 자화라는 것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면 얘네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전하쌍극자에서 줄 섰듯이 자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또 자성계수가 나는 거예요. 자성계수.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을 이번 챕터에서 할 거예요. 오늘은 전체 개괄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거를 잘 알고 있고 꿰야지 다음 시간 쉽게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 집합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하겠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녹화 멈추고 출석 확인해 줄게요. 자.